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탄핵은 시작이다. 박사모 총동원령 얘기입니다. 탄핵 그 이후 시국과 7차 촛불 집회 현장 모습 지금부터 차례로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국장,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이동영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동영 차장, 저희 첫 번째 주제로 박사모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태극기의 물결이 더 촛불보다 지금까지는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이 광화문 청계광장에 주최 측 추산으로는 뭐 2, 3만 명에 이르는 인원이었고 경찰 추산으로는 15,000명에 이르는 보수 대연합 소속 회원들이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소추안 결의 탄핵 통과한 거에 대한 반대하는 이 집회가 대대적으로 열렸습니다. 예. 일부 참가자들이 도로를 한때 점거하기도 했고요. 강력한 구호를 외치면서 이번 탄핵은 잘못된 정치적인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펼쳐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박사모,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박대모,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는 모임, 뭐 이런 이제 각종 단체들이 나왔는데 저도 오전에 보면서 이쪽이 교통이 마비돼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신고되지 않은 집회였다면서요. 네. 아마 저도 아침에 그 집회에 좀 참석을 해봤는데요. 좀 그 일반 조직된 그런 박사모뿐만 아니라 또 자발적으로 오신 어르신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아무래도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하는 어르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집회 참가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사실 오늘 당초 주최 측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참가자들이 모여서 네. 이 인원들이 이제 그 오늘 종로통을 통해서 또 대학로까지 행진을 하는 사실 이게 오늘 신고되지 않은 집회여서 경찰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도로까지 네, 오늘 도로를 점거를 하고 도로 쪽으로 해서 쭉 이동을 갔는데 경찰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참가할 줄은 아마 미처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지하철도 거의 뭐 많은 어르신들이 올라와서 네. 지하철 통로를 통해서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탄핵안에 대한 통과가 된 이후에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향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에 대해서 이 언론들과 그다음에 국회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네. 이런 데 대한 반발 심리들이 상당히 일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화면 보면 뭐 탄핵 부여, 뭐 국민 총궐기, 뭐 야당 부역자, 뭐 김무성, 유승민은 물러가라, 뭐 이런 이 글귀까지 다 박사모 회원들이 들고 나왔는데 그러면 오늘 오전에 박사모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같이 현장 목소리 같이 들어보실까요? 애국 시민들이여 일어나라. 피하여 지켰고 목숨 바쳐 지켜 대한민국 전국 시민들을 물리친 사람들은 그들이다. 발시를 통해 박 대통령의 이끌어낼 예산은 본성을 드러낸 문제있는 약한 청년들의 네, 말이 거치네요. 예, 저분들은요, 이게 뭐 종북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뭐 하고 요번에 촛불 시위로 대통령을 탄핵을 통해서 끌어낸 것도 문재인 전 대표 등 야권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보역 갈등, 보역 진영 대결로 이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무성, 유승민, 이 야당의 조력한 구역자들은 보수를 떠나라. 이런 뭐 플래카드도 들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요, 보수라는 것이 말이에요. 어떤 특정인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나 찬양이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느 나라 보수건요, 보수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법과 질서입니다. 예. 법과 질서인데 저분들이 말이에요. 이 집회 시위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에 보장된 자유인데 이 신고하지도 않은 집회를 저렇게 했고 또 미신고 집회를 불가피하게 했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질서 유지 의무는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 점거하면서 한때 교통이 굉장히 심각하게 꼬이는 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보수를 생각한다면 정말 본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보수의 이름에 욕되게 하지 않은 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4시간 조금 넘었습니다. 본행사까지 7차 촛불 집회까지는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 광화문에 탄핵 이후인데도 이제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최병묵 편집장님, 박사모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박사모 할복단이라는 것도 모집했다고 하는데 이게 논란이 왜 되는 겁니까? 아니 우선 할복단이라는 게 할복을 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박대모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하는데 경북 본부장이 윤모 씨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박사모 할복단을 모집한다. 그러면서 뭐
뭐 이제 할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올렸어요. 거기다가 뭐 칼하고 뭐 수건하고 뭐 이렇게 올려서 그 할복단을 모집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저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모두를 긴장시키게 하는 네. 그런 얘기인데 여튼 그 뭐 집회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런 식의 과격한 행동이나 일탈된 행동 같은 저런 것들은 부추기는 것이 바람직하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사모 집회가 예상보다 규모가 좀 커서 지금 이제 7차 촛불 집회도 4시부터 이제 사전 행사가 시작이 돼서 혹시나 이렇게 좀 충돌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 일단 지금 집회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현재 그 오전에 있었던 박사모 등의 그 집회는 사실상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네.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짚어봐야 될 대목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해서 저렇게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주장이 그냥 어떤 결과를 맺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촛불 집회 그동안 참여했던 분들은 인원수도 인원이지만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거든요. 최순실 씨가 비선 실세로서 국정농단에 인사 개입도 하고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거둬들였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타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 이런 주장들에 힘이 실렸던 겁니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면 안 되고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집회가 주장주의를 내세우는 것이긴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의지만 앞세웠기 때문에 대중들의 호응을 못 얻는 것이고 우리 최 국장께서 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선동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공감을 하고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네.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자료 이런 것들로 대중들을 설득하는 노력들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밑에는 뭐 이제 정상적인 7차 촛불 집회 얘기가 있고 위에도 뭐 정상적이긴 합니다만 마라제 공원에서 이제 박사모가 여기 이곳 광화문에서 저 종로가를 거쳐서 이제 동숭동 저 마로니에 공원까지 간 것 같아요. 저기서 이제 태극기를 흔들면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지금 현장 모습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얘기를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이제 탄핵 이후이긴 합니다만 즉각 대통령의 퇴진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국민행동 내건 것은 일단 대통령이 이제 바로 하야를 해 나와야 된다. 물론 탄핵은 됐지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목적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오늘의 집회는 그동안 탄핵을 어떤 이룬 데 대한 네. 그 여러 가지 참가자들에 대한 어떤 자축의 의미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또 탄핵된 이후에 즉각 하야라는 목소리는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큰 호응은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일단 민주당도 일단 그 주장을 일단 공적으로 일단 접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오늘의 집회 의미는 진짜 6차까지 정말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그다음 촛불 집회를 만들어왔고 이것이 사실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 좀 막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국민의 힘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어떤 집회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네. 그러한 차원으로 집회로서 어떤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DJ DOC도 공연을 한다고 하고 가수 이은미 씨도 이제 문화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집회 참가자들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어디까지 지금 갈 수 있는 겁니까? 효자 치안센터까지 청와대 경계선으로부터 100m 떨어진 지점입니다. 오늘도 이제 100m까지요. 맞습니다. 경찰에서는 애초 900m 떨어진 지점까지만 집회를 해라라고 얘기했지만 역시 법원에서는 100m 지점까지는 일몰 전까지 네. 집회와 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 정도 100m 됐으면 이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신재 의원님 네. 어쨌든 이번에도 평화적으로 진행은 되겠지만 네. 7차 촛불 집회는 확실히 좀 뭔가 전과 후 탄핵 전과 후의 의미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저는 어제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이 길거리의 촛불 민심 그 규모와 강도에 있어서 변곡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변곡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차 집회까지 보면요. 규모나 강도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만큼 대중적 분노가 시간이 갈수록 더 세졌다는 얘기인데 어제 대통령을 탄핵 표결을 통해서 응징을 함으로써 네. 직무정지를 시킴으로써 최종 목적까지는 아니지만 1차 목표를 달성한 셈이 된 거죠.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그렇죠. 촛불 명예혁명의 1차 성공이죠. 최종적으로 이제 헌재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자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상당 규모가 되겠지만요. 그게 아니다. 탄핵은 했지만 당장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 하는
이런 강경 주장을 하면서 계속 그 주최 측에서는 다음 주에도 뭐 8차, 9차 계속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 평범한 사람들, 그냥 중간층의 어떤 온건 합리적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좀 댁에서 헌재 다소 답답하더라도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지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뭐 대통령 체포하러 가자 이런 흐름에 동참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어제 탄핵 표결이 촛불 집회의 변곡점이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도 이게 이제 오늘 집회가 뭐가 중요하냐면 예.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어저께 이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사실은 통과하기 며칠 전만 해도 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바로 광장에 있는 저 촛불 민심과도 일치하는 얘기입니다. 촛불 민심은 탄핵은 탄핵이고 그리고 퇴진은 퇴진이고 이런 식으로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탄핵안이 국회를 딱 통과되자마자 추미애 그 민주당 대표는 자 이제 이 문제는 일단 접었어요. 일단 접었고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 퇴진 문제 심지어는 뭐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또 탄핵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도 또 일단 접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완전히 접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일단 보류라고 봐요. 근데 왜 그러면 보류했느냐? 결국은 탄핵안 통과 이후에 여러 가지 여론의 변화 같은 걸 좀 보겠다는 것 같아요. 민주당 측이. 그래서 오늘 이 집회의 열기와 규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또다시 자 이제 뭐 아니야 탄핵안 가지고 안 되겠어 우리 바로 퇴진을 해야 되겠다는 게 워낙 강해진다면 또다시 여기에 정당이 끼어들어서 이제 정당이 다시 또 광장 민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탄핵이 그래 왔는데 정당이 지금 즉각 퇴진 분야에 있어서는 한 발 빼고 있다가 아마도 오늘 규모와 이런 것들이 야 이거 도저히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정당이 다시 광장 민심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면 또 정치권은 또다시 이제 정부 측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오늘 저 이 규모와 열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두 분께서 탄핵 전후로 한 촛불 민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6차 때까지 촛불 집회와 오늘의 촛불 집회 좀 다른 점들이 눈에 띕니까? 예, 몇 가지 좀 주목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반대 집회도 열렸고요. 그리고 또 인원수가 전보다는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이 외형적인 면의 어떤 변화가 분명히 감지가 됩니다. 또 하나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그동안에는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 이런 그 일관된 주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집회 곳곳에서 자유발언대 통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치권에 대한 개혁 요구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재벌들에 대한 처벌과 규제 강화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강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긴 이번 주 국정조사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영향도 있었고요. 단순하게 이런 촛불 집회가 그동안에 40일 넘게 이어온 이번 촛불 집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소추안 가결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는 네. 정치, 경제 이런 부분들의 불평등 양극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도 오늘 촛불 이 집회에서 나오는 주의 주장들에 대해서 아주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 잠시만요. 보입니다. 화면을 같이 좀 집중해 보실까요? 이 네. 시각 내자 로터리인데 5시 반까지 청와대가 가까이 100m까지 행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회 참가자들은 저렇게 광화문에서 이 광화문 왼쪽을 돌아서 내자 로터리 쪽으로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이제 표어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날씨도 추웠는데 그래도 좀 꽤 많은 분들이 나오시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네. 촛불 민심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쌀쌀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물론 실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그래도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네. 손에 촛불을 들고 이렇게 또 청와대를 향해서 행진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 청와대 100m 앞에 효자치안센터에 이제 경찰 차벽 바리케이드를 치고 이제 폴리스 라인까지 설치한 상태에서 지금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저렇게 행진을 청와대 앞으로 하고는 있는데 광화문 광장 모습 크게 한번 비춰줄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매번 지금 7차 촛불 집회까지 7번 제가 뭐 이 시간에 계속 촛불 중계하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이 시간대 되면은 군중 수가 감이 좀 대략 잡히거든요. 지금도 물론 적지 않은 그 인원수가 지금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만, 그러니까
190만이 모였던 5차 그리고 6차 232만보다는 확실히 이현정 위원장 네. 인원수가 조금 줄어들게 눈에 띄게 육안으로는 보이네요. 그런 것 같네요. 아마 그때 이제 우리가 5차 집회 때인가요? 그러니까 그 눈발이 내리고 할 때, 그때 이제 집회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였던 좀 덜 모였던, 그때는 사실은 이제 6시 정도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나가봐도 굉장히 춥습니다. 정말 네. 너무 추워서 지금 뭐 그 추위 자체가 지금 영하권에 내려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예전과 같이 좀 어린애들이라든지 이런 거 참석자들 많이 가족 단위 참석 많이 줄었고 본다면 각 사회단체나 정당별 참석자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했던 지난 6차 집회나 5차 집회만큼의 어떤 규모는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예, 그래도 뭐 일단 지금 왼쪽에 있는 내자 로터리 그렇죠. 지금 저 화면은 대통령 뭐 구속하라, 뭐 대통령 즉각 퇴진, 하야 아직도 목소리는 큽니다. 여전히 뭐 7차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고요. 최명표 일장님. 근데 지금 보니까 대구도 촛불 집회가 대단히 셌었는데 TK 지역 민심도 아직은 요동치고 있는 분위기는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거기도 이제 비상시국 K 중심으로 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주최 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비상시국 K라는 거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대구에서는 촛불 집회를 오늘도 가져간다고 그러고 오늘도 아마 상당한 숫자가 모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민심이 어느 정도로 뭐 변동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그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 일각에서 제가 대구 쪽에 좀 알아보니까 대구 민심은 그래도 서울과는 조금은 다르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예. 이제 탄핵안이 표결되면서 약간 그 탄핵에 대해서 후회하는 기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여하튼 아쉽기는 하다. 그래도 우리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인데 아쉽기는 하다. 그러나 탄핵안 그 통과 자체를 후회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분위기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주 같은 데에도 그 대구에서 저 규모와 열기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실시간으로 이 7차 촛불 집회 현황, 서울 광장과 마로니에 공원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